안녕하세요. 제이탑학원 최대원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백현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풀이 영상인데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예 기초부터 그리고 심화까지 내용을 전부 다 담았으니까 만약에 1번, 2번 이런 초반 좀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좀 스킵해도 되는 학생들은 그냥 스킵하고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파트 위주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 A와 B가 있는데 두 다항식의 차를 간단히 한 것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A와 B를 뺀 걸 한번 식으로 적어 볼게요. 5xy 마이너스 y제곱 4y제곱 빼기 2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을 적는다는 건데 얘가 분배되면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xy 마이너스 y제곱 해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으로 xy는 더하기 6xy로 그리고 y제곱은 마이너스 5y제곱으로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실 때 참고하셔서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예요. x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때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x-1의 최대값이 7이다. 이때 실수 k 값은 물어봤어요. 이차함수 문제에서 범위로 나와 있을 때는 그 나이키 모양 그림을 좀 잘 그려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y는 x제곱 더하기 2x-1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좀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확실히 이차함수는 이제 확실히 아는 거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알고 있고 아래로 볼록 그리고 축의 방정식 공식 뭐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쓰게 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즉 이 축이 바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k일 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k일 때 최대값이 7이다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라는 위치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거니까 한 이쯤?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k의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건데 k가 만약에 이렇게 와버리면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 7이라는 거야. 응? 7. 근데 이 범위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가 마이너스 2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7이 나오는지 확인만 해주면 돼. 어때? 안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k일 때 k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 오른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정도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k의 범위가 이 정도로 나와줘야 이런 나이키 모양에서 이 위치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거지. 그 최대값이 위치가 바로 7이라는 거야. 나이키 그래서 자꾸 뭐 간접 광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위치는 점이 k,7이기 때문에 k,7을 이 이차함수에 대입만 해주면 바로 k값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은 그대로 대입해줄게요. 여기다가 7은 k제곱에 더하기 2k에 마이너스 1이다. 그때 k의 값은 물어봤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형태니까 2k 마이너스 8은 0 돼서 2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가 위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k는 2 또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어때요? k가 2랑 마이너스 4 두 개가 나왔는데 k는 마이너스 4일 수는 없으니까 2가 바로 정답이겠지. 그래서 4번 정답.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가볼게요. 3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셔. 이런 문제는 알파, 베타가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써두면 훨씬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나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랑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두 개를 먼저 구한다고. 그럼 두 근의 합은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 두 개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면 바로 4가 나오죠. 두 근의 합은 바로 4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즉 1분의 3 해서 바로 3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풀이 과정이 뭐지? 공식이 뭐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4, 알파 베타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얘는 16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정답은 15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까지 풀이 끝냈어요. 자, 4번 해볼게요. 등식,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수학에는 대부분 80%가 노가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만 좀 줄이면 돼. 그래서 분배 하나하나 해보자. 이렇게 분배를 다 해볼게요. 자, 2A 더하기 2BI 더하기 AI 더하기 BI 제곱. 얘가 바로 3 빼기 I라는 거지. 그럼 이 좌변 왼쪽에 있는 식을 전부 다 정리해서 실수 부분과 그리고 I가 붙어있는 허수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게요. 그럼 I가 붙어있는 건, I가 안 붙어있는 거는 이 A랑 여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까지 같이 묶어서 2A 마이너스 B 얘가 바로 실수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허수 부분은 여기 I가 붙어있는 것들, 그래서 A 더하기 2BI로 좀 적을 수 있어요. 얘가 바로 3-i라고. 그러면 결국에 2a-b 실수 부분이 3이라는 거고, 허수 부분 a 더하기 2b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a, b를 연립하면 되겠죠? 위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 해볼게. 그러면 5a, b가 사라지면서 는 5가 나오고 A는 1이다 라고 나오고, 그럼 B는 뭐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두 개 더하면 0. 바로 2번이 정답. 자, 5번 문제 해볼게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바로 뭐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B 부분, A 부분, C 부분을 봤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주면 되는데, B 부분에 2 앞에 붙어있는 2 때문에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좀 캐치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고 간단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즉 여기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하게 되면 A-2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2A-3 나오게 되고, 얘가 바로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전체를 좀 전개를 해줘서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나오는데, 얘가 여전히 0보다 크다는 거고 A제곱이 사라지고 정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6A 더하기 7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 그래서 7을 이항시킨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조심해주면서 6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 물어봤는데, 얘는 대충 1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점 얼마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바로 뭐예요? 1. 바로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해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거는 근이기 때문에 그 만나는 점들은 근으로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근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즉 근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x축과 만나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풀었던 5번과는 좀 반대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A 부분, B 부분, C 부분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쓸 건데, B 부분에 지금 짝수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짝수 판별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B' 제곱이니까 3K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고, 마이너스 AC 하게 되면 9K 제곱에 마이너스 3K의 더하기 2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9K 제곱에 마이너스 9K 제곱 더하기 3K의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다 라는 거니까 9K 제곱이 사라지면서 K는 3분의 2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대충 몇 점 몇이지? 6점 얼마
그러면 6. 얼마보다 작은 수 중에 자연수 K의 개수 1, 2, 3, 4, 5, 6, 6개.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개한식이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면 다 전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식을 까먹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되는 문제예요. 그럼 되는 문제고 만약 공식을 알면 빨리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알겠죠? 어쨌든 맞히는 게 중요하고 문제를 해석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뭐 오래 걸린다고 해서 엄청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 2x-3y의 세제곱이야. 이게 어떤 공식이지? 이 공식 아니에요? a-b의 세제곱. 얘는 전개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미안해요 b 세제곱. 이 공식은 알고 있지? 그러면 a 자리에 2x, b 자리에 3y를 단순히 대입만 하면 오른쪽 식이 나오나 이것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하나씩 대입하면 돼. 하나씩 대입하면 되는데 잘 봐봐. 이 문제를 조금 더 센스 있게 좀 풀자고. 여기 2x를 집어넣으면 뭐 이게 8x 세제곱 나오겠지, 맞지? 2도 세제곱 그리고 x도 세제곱 하는 거니까. 근데 36x제곱 y면 어쨌든 여기에 a의 2x 그리고 b의 3y를 집어넣는 건데 a의 2x, b의 3y를 집어넣는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야. 근데 얘는 플러스네? 그럼 어때? 얘는 딱 봐도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아끼면서 전개할 필요 없이 기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얘도 봐볼게요. 얘도 원래 공식은 있지만 공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몰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1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기억 뿌렸고, 니은은 x제곱 더하기 1을 내가 대문자 a로 잠시 치환해보자. 이거 3학년 1학기 때 했잖아. 그러면 a 더하기 2x라는 식과 그리고 a-2x라는 식을 전개한다는 거야. 그래서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a제곱의 마이너스 4x제곱인데 a가 바로 뭐지? x제곱 더하기 1.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얘 전개해주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인데 마이너스 4x 제곱까지 있으니까 계산하면 어때? 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1 바로 이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공식이 있고 공식 아는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디귿도 해볼게. 자, 디귿은 형태가 완전 그러니까 항이 3개에 대한 제곱식이죠. 공식을 먼저 써볼게. 디귿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건데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의 a, b, b, c, c에 요 공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a 자리에 x제곱, b 자리에 3x, c 자리에 마이너스 2, 부호까지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써주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 자리에 x제곱 집어넣으면 x제곱의 제곱, b 자리에 3x 넣으면 3x의 제곱, c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2 곱하기 2 형태를 똑같이 써주면 더하기 2 ab 하게 되면 3x 세제곱, 그리고 bc 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그리고 CA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돼요. 그럼 전개를 좀 해볼게. 앞에 거는 x 4제곱, 얘는 더하기 9x 제곱, 그리고 더하기 4, 더하기 6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그리고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동리하면 뭐가 있지?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있네.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창이 좀 최고차항부터 가장 큰 차수부터 좀 적어주면 x의 4제곱, 그리고 6x 세제곱, 그리고 x제곱은 더하기 5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x 더하기 4까지 써주면 보기에 나와 있는 친구랑 비교했을 때 어때? 똑같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니은 디귿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차식을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대.
그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다라는 문제는 일단 얘를 그냥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줘야 돼. 그럼 근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x는 자, 이 a분의 쓸 건데 일단 이 b의 형태가 지금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근의 공식 쓸 수 있겠지.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아이고 미안해요, b 프라임 하면 1이 되겠죠.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으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 풀마 루트 5 i다. 뭐가? x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얘가 뭐냐면 x가 3분의 1 플러스 루트 5i 아니면 x가 3분의 1 마이너스 5i라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근이 원래는 3학년 1학기 때 배운 인수분해를 통한 근을 어떻게 구했냐면 어떤 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면 이 x의 근은 알파 또는 베타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아니었어? 맞지? 그래서 알파를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이런 형태가 나오고 베타를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똑같아. 얘도 플러스 버전과 마이너스 버전을 각각 왼쪽으로 하나씩 이항시킨 걸 형태를 내가 좀 적어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버전을 먼저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x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루트 5i. 또 마이너스 버전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이항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0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근이 나오는 거라고 원래. 그래서 지금 형태가 지금 얘랑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a는 뭐겠어? 그러면 a는 얘네끼리 x끼리 전개하면 x제곱이 되는데 원래 x제곱의 계수가 3이었으니까 앞에 그냥 3이 붙는다는 것 뿐이야. 그럼 a는 3이라는 거고 뒤에 거를 비교할 건데 그냥 무턱대고 아 b는 1이고 c는 5네 라고 하지 말고 부호까지 항상 제대로 봐야 돼. 문제 나와 있는 건 플러스인데 내가 쓴 건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앞으로 좀 꺼내주면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로 되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는 거고 뒤에 거는 x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는 0은 원래 없는 거니까 지워줄게요. 그래서 얘가 바로 문제랑 비교했을 때 b가 마이너스 1이고 c는 5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3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그리고 c는 5.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바로 7.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 문제인데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 사이 거리가 7이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두 근의 차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게 x축과 만난다라는 건 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2차 함수의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로 두는 거야. 알파랑 베타로.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a로 나올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을 곱은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12로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두 교점 사이 거리가 7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가 바로 7이라는 거거든? 그럼 이 상태로 양변을 좀 제곱해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49로 나오게 되고 공식 혹시 기억나요? 예, 부호가 다른 형태의 완전 제곱은 이 부호가 다른 형태를 이용할 때 어떻게 썼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얘가 바로 49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고 알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12를 넣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48은 49다 라는 식이 나와요. 따라서 a 제곱은 뭐다? 1이다. 그래서 2번으로 나오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해보겠습니다. 복수수 문제인데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고 그냥 마이너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형태를 i로 꺼내주는 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2i 그리고 얘는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12i
얘는 더하기 루트 3i 분의 루트 12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앞에 거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인데 i 곱하기 i는 i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로 되겠지. 그리고 얘는 3 곱하기 12는 36이니까 루트 36은 6으로 나올 거야. 근데 i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 6i. 그리고 얘는 루트 3과 루트 12는 루트 4로 약분되는데 루트 4는 2잖아. 그래서 i분의 2가 돼. 근데 i분의 2인데 분모에 i가 있으면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서 좀 유리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분모를. 그래서 i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i에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i다. 즉 얘가 a 더하기 bi랑 똑같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고 b는 4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실수가 아닌 복수수 z에 대해서 z제곱 마이너스 4z가 실수일 때 얘의 값은, 이런 문제는 그냥 z 자리에 a 더하기 bi를 넣어주면 되는 형태야. 그래서 a 더하기 bi를 넣어서 실수라는 걸 먼저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a 더하기 bi의 제곱 마이너스 4z니까 4 곱하기 a 더하기 bi. 그럼 전개를 해보자. a제곱에 더하기 2abi 그리고 얘는 b제곱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실수 부분은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 즉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 써주고, 그리고 허수 부분은 i로 묶어주면 2ab 마이너스 4b의 i로 될 거예요.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 실수가 된다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즉 다시 써주면 2ab 마이너스 4b가 0인데 얘를 2b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2로 돼요. 즉 뭐냐?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다 라는 말이지. 그래서 b는 0 또는 a는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실수가 아닌 복수수 z라고 했으니까 이 z, 즉 a 더하기 bi는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b는 절대 0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b는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a는 2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z라고 하는 거는 2 더하기 bi구나. b는 몰라. b는 모르지만 어쨌든 z는 2 더하기 bi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z랑 그러니까 z가 뭐였지? 2 더하기 bi랑 z 바인 2 마이너스 bi를 더하는 거니까 바로 b 부분이 사라진다고, 허수 부분이. 그래서 2 더하기 2만 남아서 답은 4,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얘의 값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알파, 베타 나오면 어떻게 알지?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먼저 적고 나서 시작하라 했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먼저 적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2.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2. 자, 이 친구, 앞에 친구부터 좀 해볼게요. 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구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또 뭐도 좀 참고해야 되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알파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그리고 베타를 또 대입했을 때 바로 0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알파 먼저 한번 대입해보자. 얘를 대입하게 되면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2는 0의 형태로 나와. 자, 그럼 봐봐. 여기 알파 제곱은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예요. 내가 이거 갑자기 왜 이항시켰냐면 여기는 알파 제곱을 좀 얘 1차식으로 좀 바꿔서 간단히 해보려고. 그럼 봐봐. 알파 제곱자리 얘를 대입하면 이 친구, 앞에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2에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 더하기 5알파 마이너스 2 분의 베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알파이기 때문에 5알파랑 계산되면 그냥 알파만 남고, 그리고 2 곱하기 2는 4인데 빼기 2 하니까 더하기 2만 남아요. 얘 분의 베타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식이 조금 더 깔끔하게 간단하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베타도 우리가 바꿔줄 건데 베타도 좀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얘랑 똑같은 형태인 베타 제곱에 더하기 2 베타에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베타 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이항시켜서 정리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타 제곱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다는 거지. 그래서 좀 구분해 줄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 잘못 실수할 뻔했네. 마이너스 2 베타인데 마이너스 2 베타에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3 베타 마이너스 6 분의 알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4베타인데 3베타 있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더하기 4 빼기 6 빼기 2 분의 알파로 남습니다. 즉 두 개를 이 빼면 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빼는 거니까 위에다가 식을 다시 써볼게요. 자, 얘부터 알파 더하기 2 분의 베타 빼기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분의 알파. 그러면 얘 지금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분모로 보내주면서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니까 이대로 우리가 통분을 해주자. 통분.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통분해도 문제 풀리고 아니면 얘 봐봐. 얘 처음에 쓴 식. 얘 잘 보면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넘기고 베타를 오른쪽으로 넘겨볼래? 그럼 어떻게 나오지? 알파 더하기 2는 마이너스 베타로 나와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2 얘가 지금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가 돼. 마찬가지로 얘 베타만 남기고 알파를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넘기면 베타 더하기 2는 마이너스 알파로 돼요. 즉 얘가 바로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럼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즉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통분해서 분모끼리 곱하고 얘네끼리 곱해주고 크로스로 곱해줘서 통분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이라는 문제인데 어쨌든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이랑 똑같다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캐치해두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되는데 조금 식이 길어서 계산 실수할 위험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또박또박 좀 적도록 할게요. 자, 판별식을 쓸 건데 마찬가지로 B 부분에 2가 붙어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써볼게요. 그럼 짝수 판별식 얘는 B' 제곱 즉 A-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 뒤에를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 C 부분 적는 거야 지금. 6AB 더하기 4A 마이너스 6B 더하기 18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가 뭐다? 0이다. 중근이니까 판별식은 0이다. 어떻게 해야겠어? 그거 맞아. 귀찮지만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세상 귀찮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자 오른쪽 거 다 전개해볼게요. A제곱을 더하기 2AB에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6AB 귀찮아하지 마 얘들아. 선생님을 살아보니까 그냥 귀찮은 게 제일 귀찮더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최고더라고. 자, 전개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이어서 얘는 A제곱은 사라지고 얘 B제곱도 서로 사라지겠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AB에 얘 마이너스를 분배를 좀 다 먼저 해볼게. 마이너스 2AB 그리고 더하기 6AB 그리고 마이너스 4A 그리고 플러스 6B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량끼리 먼저 계산해주면 이 친구들끼리 계산돼서 2AB로 나오고 2AB 그리고 얘네끼리 그대로 좀 써주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6B에 마이너스 18은 0인데 양변을 2로 나눈 걸 내가 오른쪽에 좀 적어볼게요. 여기다 위에다가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나누기 2 하게 되면 AB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9는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정수 AB 혹은 자연수 AB
혹은 음의 정수 A, B 뭐 이런 식으로 정수나 자연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부정 방정식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 방정식은 꼭 얘를 좀 강제로 인수분해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없는 형태거든. 그래서 얘를 A 곱하기 B로 X자 인수분해 해줄 거야. A 곱하기 B로 나눠주고 9는 우리가 안 쓸 거야. 아직 안 쓸 거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으로 넘길 거야. 그래서 넘기게 되면 얘는 플러스 9로 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지. 는 9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크로스로 곱했을 때 얘 가운데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랑 마이너스 2랑 곱해야 되고 B랑 3을 곱해야 돼. 그럼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어? 3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한 마이너스 6의 형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바로 A 더하기 3과 B 마이너스 2의 곱의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9 빼기 6은 3이고 이런 식으로. 자, A, B가 뭐라 했지? 정수라 했지. A, B가 정수인데 얘도 어쨌든 정수고 얘도 정수일 거 아니야. 두 정수의 곱이 3이 되는 형태는 뭐가 있어? 1 곱하기 3, 3 곱하기 1. 그리고 이것 좀 지워줄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서 각각의 경우에서 A, B를 순서상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 B는 앞에 A 더하기 3이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고 B 빼기 2가 3이 되려면 5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밑에 거 A 더하기 3이 3 되려면 0 돼야 되고 B 빼기 2가 1이 되려면 3이 돼야 되고 그리고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B 빼기 2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밑에 거는 A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B는 뭐가 돼야 돼? 바로 1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A 곱하기 B는 얘는 마이너스 10 나올 거고 얘는 0 나올 거고 이 친구는 4, 이 친구는 마이너스 6 나올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값 뭐예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3번 이어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네요. 했네요. 자, 14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복수수 문제인데요. 이 Z가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로 나와 있으면 분모 분자인 1 마이너스 I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I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봤는데 얘는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Z의 N제곱을 묶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Z의 N제곱으로 묶어볼게. 그럼 앞에 거는 1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 더하기 Z의 4제곱 더하기 Z의 5제곱 얘가 I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Z가 마이너스 I였기 때문에 Z의 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 Z의 세제곱은 뭐가 될까? 여기다가 Z만 곱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I를 곱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될 거란 말이야. 맞지? 실수했네. 다시 자, 14번 이어서 문제 풀이 해볼게요. 지금 Z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Z는 분모 분자에 1-i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i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형태를 Z의 n제곱을 묶어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를. 그러면 1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 더하기 Z의 4제곱 더하기 Z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바로 i라는 거야. 자, 근데 Z가 마이너스 i면 Z의 제곱은 뭐지? 마이너스 1. 그리고 Z의 세제곱은 얘 두 개를 곱한 형태니까 그냥 i로 되겠지? 맞지? 그리고 Z의 4제곱은 어때? 그치. 바로 1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풀 건데 Z의 n제곱에 1은 그냥 1이고 Z의 제곱은 뭐였지? 마이너스 1이었어. 마이너스 1. 그리고 Z의 세제곱은 i였지? 더하기 i. Z의 4제곱은 1이었어요. 더하기 1. 그리고 Z의 5제곱은 어때? 마이너스 i랑 i를 곱하는 형태잖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i랑 1. Z와 Z 4제곱을 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로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괄호 안에가 정리가 돼. 얘네끼리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면서 1만 남아. 즉 얘는 그냥 Z의 n제곱만 나오는데 얘가 바로 i가 되는 형태. 즉
얘를 i로 바꿔주는 n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간단히. z의 n제곱이 i가 되는 거야. 그냥 z가 뭐였지? 마이너스 i였잖아. 결국에 이거는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언제 i가 되냐, n이 모일 때 i가 되냐 라는 문제니까 n이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안 되지. n이 2야 얘도 안 되지. n이 3이면 어때? 바로 그치, z의 세제곱의 i였으니까 3이면 i가 된다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z1제곱, z제곱, z세제곱, z4제곱 구했는데 z의 5제곱은 아까 뭐가 나왔지? 그치, 마이너스 i가 나왔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z가 그대로 나온다고. 즉 얘는 4의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중에 얘를 i로 바꿔주는 n의 형태는 3의 배수가 아니라 이 z의 세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4의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100 나누기 4로 해주면 25, 25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25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어서 해볼게요. fx에 대해서 등식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문제예요. 항등식이면 좌변, 우변 똑같다는 거고, 그리고 x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숫자를 대입해도 만족을 한다는 건데, 이 형태를 딱 보니까 fx가 좀 거슬려. 그래서 나는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x에 2를 대입할 거야. 한번 대입해보자.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0이니까 없어지고, 즉 0은 x에 2 대입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4 더하기 2k 더하기 4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0 되기 위해서는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즉 8 더하기 2k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k는 뭐겠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 마이너스 3을 물어본 거고, f 마이너스 3 물어본 거고, k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한 다음에 이 식을 완성시킨 다음에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3이 한 번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 식 완성부터 해볼게요. x 마이너스 2 곱하기 fx는 x 곱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4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요거 x 자리에 우리가 뭘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4의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f 마이너스 3은 다 전개해보자. 얘네 계산하면 뭐야? 저기 22고 얘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66에 마이너스 4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70이 되겠네. 맞지? 그래서 f-3을 양변을 5로 나눠주면 16이 되겠습니다. 아, 미안해. 14인데. 그래서 여기 5번이 정답. 16번 이어서 해볼게요. 최고참계수가 1인 3차식 fx를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 그리고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여기서 끊고, 너무 문제가 길면 좀 끊어서 읽어요. rx의 차수가 qx의 차수보다 작고, 그리고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목 g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7일 때 그때 f1-f의 3의 값은 물어봤어요. 이 문제가 조금 좀 복잡하고 이제 좀 문제도 길고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인데,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우리가 배웠던 검산식을 이용해서 좀 써보자고. 최고참계수가 1인 3차식 fx래. 근데 얘를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네. 그러면 우리가 검산식을 써볼게. fx는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그리고 나머지가 rx다.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fx는 최고참계수가 1인 3차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여기다 쓰면 보이나? x세제곱 더하기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맞지? 그럼 오른쪽 걸 전개했을 때 무조건 최고차항이 x세제곱으로 나와야 돼. 최고참계수가 1인. 그러면 qx라고 하는 거는 얘랑 곱했을 때 무조건 x세제곱이 나올 텐데, qx는 그럼 몇 차식이 된다는 거야? 바로 1차식이 된다는 거지. 특히 1차식에서 x 더하기 어떤 형태, 이런 1차식으로 나와야 두 개 전개했을 때 x세제곱이 나올 수 있다고. 맞지?
자, 그리고 Rx. 이 Rx의 차수가 Qx의 차수보다 더 작대. Rx의 차수가 Qx의 차수보다 더 작다고? 그럼 얘가 1차식이기 때문에 얘보다 차수가 더 작은 Rx는 바로 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Rx는 바로 우리가 그냥 R, 즉 상수다 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한 거고, 자, 다음 얘를 x-3 나눴을 때 그 목 gx래. 그 목 gx래. 그 g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그러면 어쨌든 이 문장을 이용해서 우리는 g4는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얘도 우리가 좀 검산식으로 좀 나타낼 건데, 검산식으로 봐봐. fx를 뭘로 나눴대? x-3으로 나눴대. 근데 몫이 뭐가 나오는데? gx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 gx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근데 나머지는 뭔지 알아볼라. 몰라. 일단 우리 검사식을 이렇게 적었어. 봐봐. gx는 무조건 2차식으로 나와야 돼. 맞지? fx가 3차식이었으니까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2차식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2차식인데 최고차계수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어떤 형태 뭐 이렇게 나온다고. 뭐 중요한 자세히는 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gx는 최고차계수가 1인 2차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냐면, 잘 봐봐. 이것도 엄청 중요하다. 내가 얘를 x-3 곱하기 x-3으로 쪼개줄 거야. 즉, 봐봐. fx는 x-3 곱하기 x-3으로 쪼개주고, 아까 qx가 뭐였지? x 더하기 뭐였는데 얘도 내가 더하기 k로 바꿔주면서 한번 써볼게. x 더하기 k 더하기 상수 뭐였지? 나머지 r.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랑 위에 노란색과 좀 비교를 해봐. 비교해주면 형태가 똑같아. 어디가 똑같냐면 얘가 똑같아. fx는 x-3, gx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물음표가 바로 r이랑 똑같이 되는 거지. 봐봐, 형태 똑같잖아. 그럼 얘가 바로 뭐다? gx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g4가 7이었지. 그래서 여기 x자리에 4를 대입했을 때 7이 나온다. 이용해서 k를 구할 수 있고, 즉 gx의 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g4는 여기에 4 대입하는 거니까 1 곱하기 4 더하기 k인데 얘가 7이다. 즉 k는 뭐예요? 3이다. 따라서 gx는 x-3 곱하기 x 더하기 3이다. 즉 x제곱 마이너스 9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k자리에 3 대입하게 되면 r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거는 이 fx의 대략적인 형태는 알 수 있어. 맞지? 그래서 fx를 내가 좀 식을 완성해 볼게. 자, fx는 그래서 x-3의 제곱에, 여기 이거 쓰는 거야. 이거 x-3의 제곱에 k가 아까 뭐였지? 3이었어. 그럼 x 더하기 3 더하기 r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f1 빼기 f3 같은 경우에는 요게 1 대입하고 3 대입해서 두 개 빼라는 거잖아. 한번 써보자. f1은 뭐예요? 1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4 더하기 r, 즉 16 더하기 r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f3은 뭐예요? 3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고 r만 남지.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f1 빼기 3 두 개를 서로 빼는 거니까 정답은 뭐예요? 16.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 교점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근데 세 점을 잘 봐. 알파, F알파, 베타, F알파, 베타, F베타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2일 때, 그때 K값은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글만 나와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자, 아래로 블록 그래프니까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맞지? 그리고 직선 y는 x 더하기 3은 어떻게 그려지지? 기울기가 1이잖아. 기울기 1이면 이런 식으로 45도 방향으로 쭉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45도 방향으로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바로 y는 x 더하기 3이고 얘는 y는 2x의 제곱에 더하기 5x의 마이너스 k의 그래프예요. 지금 두 점을, 교점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즉 얘가 뭐라고? 알파. 얘가 뭐라고? 베타. 자, 그 다음 세 점 보자. 알파, F 알파는 뭐예요? 요게 아니야, 요게? 알파, F 알파? 이거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 F 알파잖아. 그래서 얘가 바로 A라고. F, 알파, F 알파. 이 위치가 바로 F 알파예요. 자, C부터 F게 C. C는 베타, F 베타예요. 얘가 바로 C예요. 베타, F 베타. 자, 그러면 얘 B는 어디냐면 베타, F 알파야. F 베타가 아니라. 그럼 F 알파는 아까 뭐였지? 얘였잖아. 여기였잖아. 그럼 여기 높이가 얘랑 똑같지만 X가 베타라는 거야. 즉 얘가 바로 B라는 거지. B의 위치. 베타, F 알파. 자, 근데 이 삼각형 넓이가 뭐다? 12다. 근데 아까 전에 내가 1차 함수 그릴 때 어떻게 했지? 45도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라고 했지? 즉 이게 바로 45도라는 거야. 그럼 얘가 90도잖아.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대단하지? 자, 그래서 이만큼 길이를 넓이가 12다 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길이 구하면 뭐야? 2루트 6. 왜? 아, 여기 정사각형이라 생각하면 정사각형 넓이가 12의 2배 24라는 거잖아. 그럼 24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4. 그러니까 2루트 6이 나온다는 거지. 맞지? 근데 이 2루트 6은 뭔데, 얘들아? 바로 알파랑 베타 사이의 거리. 즉, 알파랑 베타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했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뭐다? 바로 2루트 6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이면 또 우리가 뭐 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식 이름에서 구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이 참수랑 이 직선을 같다고 둔 상태에서 교점이니까 두 함수의 교점이니까 같다고 둔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다고 두고 한번 식을 세워볼게.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k와 여기 x 더하기 3이랑 같다 라고 하고 이항을 시키면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나와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알파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즉 앞에서 구한 얘를 이용해서 공식을 써주면 양변을 먼저 제곱해보자. 얘 제곱은 24기 때문에 얘 두 개를 이용해서 공식을 아까 똑같은 거 쓰면 뭐였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였지? 얘가 24라는 건데 얘를 좀 오른쪽에 써볼게 얘들아.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 마이너스 2 넣으면 4 알파 베타에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4랑 지금 2랑 약분이 되면서 더하기 2k에 더하기 6이 나와요. 얘가 24라는 거야. 그럼 어때? 여기서 K값 구할 수 있겠지?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따라서 이 K는 뭐가 나와야 돼? 14가 나와야 되니까 K는 7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본 문제인데 1007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소문자 X로 좀 치환을 해주는 문제예요. 한번 해볼게.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그리고 오른쪽은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7 그리고 뒤에 576까지 이 형태를 봤는데 지금 각각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일 거야. 얘는 뭐야? 1 곱하기 5로 인수분해 되고 마이너스 위에 달리면 되고 얘는 3 곱하기 9에 마이너스가 둘 다 달리면 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5 그리고 x-3 곱하기 x-9 더하기 576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그 상수끼리 더했을 때 똑같은 걸 좀 찾으면 되는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x제곱이랑 x의 개수가 똑같은 걸 찾은 다음에 그걸 대문자 a로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5랑 마이너스 9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찾았네. 그래서 얘네끼리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이라는 거고 얘네끼리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45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를 내가 대문자 a로 좀 바꿔주면 이 두 개를 잠수 a로 우리가 치환을 해주면 a 마이너스 45고 뒤에 576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개해볼게. a 제곱에 자 두 개 숫자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42고 a고 뒤에 상수는 뭐가 돼? 다 전개해보면 441이 나올 거예요. 44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네. 그래서 a-21의 제곱이네 라고 알 수 있어요. 즉 a 자리에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를 집어넣으면 좀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위에 적어볼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21의 제곱이다. 근데 이 괄호 안에 것도 인수분해 되는 거 뭐야? 3 곱하기 7 마이너스가 밑에 달리면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이 둘 다 이제 각각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응?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라고. 그러면 x가 1007이었으니까 그대로 1007을 다시 넣으면 얘는 1010의 제곱이고 얘는 1000의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 중1 때 배웠던 거잖아. 얘를 다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 소인수분해 한 지수 형태에 전부 다 1씩 더한 다음에 다 곱해주는 게 바로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인데 다 소인수분해 해야지. 해야지. 한번 해보자. 차근차근 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풀고 나서 마지막에 실수하면 좀 억울하지 얘들아. 101이고 101은 더 이상 없지. 그럼 얘 1010은 2 곱하기 5 곱하기 101이에요. 2 곱하기 5 곱하기 101의 제곱이고 그리고 1000은 얘가 25 곱하기 40이잖아. 그리고 40은 5 곱하기 8이니까 결국 2의 세제곱 그리고 5의 세제곱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 다 전개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01의 제곱이고 얘 뒤에 거는 2의 6제곱 곱하기 5의 6제곱이에요. 그럼 2가 지금 8개 있고 2의 8제곱 그리고 5가 지금 8개 있고 5의 8제곱 그리고 101이 2개 있네. 101의 제곱. 그러면 지수끼리 1씩 더한 다음에 다 곱하라고. 그 1씩 더하면 9 곱하기 9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바로 2번 243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해볼게요.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유면체가 2개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를 낸 건데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낸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사실 막말로 중1 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거 왜 그런지 내가 이따 설명해 줄게.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유면체 2개 그리고 y인 정유면체 2개가 있고 이렇게 밑면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x, y 그리고 y, x인 직유면체가 7개씩 있다. 이 18개의 정유면체 그리고 직유면체를 모두 사용하여 빈틈없이 쌓아 부피가 270인 직유면체를 만들었다. 어떤 직유면체가 큰 게 얘를 다 쌓아 올려서 큰 직유면체 이 부피가 바로 270이라는 거야. 이 직유면체의 가로 길이 그리고 세로 길이 높이 이 세 개 길이를 구한 다음에 합은? 라고 물어본 건데 여기서 가장 핵심 뭐냐면 이거예요. x, y는 자연수다. 자연수. 그러면 이 가로, 세로, 높이 어쨌든 얘들아 지금 정육면체든 직육면체든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자연수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쌓아 올렸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갑자기 분수가 나오는 형태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전부 다 자연수라고. 그럼 부피가 270이래. 그럼 270은 어쨌든 가로, 세로, 높이 세 자연수의 곱이 270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 먼저 해보자. 그럼 9 곱하기 30이니까 3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어떻게 나와?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저기 3의 세제곱에서 3 한 개를 2로 넘기면 6 곱하기 9 곱하기 5가 될 건데 얘 다 더하면 뭐예요? 20. 3번이 정답이긴 해. 좀 많이 안타까운 문제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이 어렵게 풀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를 좀 많이 어렵게 풀면 여러분들이 부피, 이게 x 세제곱 2개니까 2x 세제곱, 그리고 y 세제곱 2개니까 2y 세제곱, 그리고 얘는 부피가 x제곱 y 7개니까 더하기 7x제곱 y, 그리고 더하기 7xy제곱, 얘가 지금 270이다. 이런 식을 세워서 얘 왼쪽을 전부 다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보기를 봤는데 18, 19, 20, 21, 22 이 5개가 1차이씩 밖에 안 나. 근데 얘를 형태를 우리가 좀 변형시켜서 다른 형태를 좀 구해보자면, 예를 들어 이거야. 그럼 세변의 길이가 2랑 3의 세제곱이랑 5다 라고 하면 3개를 더하면 이미 21을 넘어버려. 왜? 3의 세제곱만 계산하면 27인데 21을 넘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정답이 아닐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좀 어렵게 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1 차이가 아니라 5씩 차이가 나게 좀 숫자가 크게 이렇게 좀 객관식으로 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 문제는 좀 많이 안타까운 문제죠. 좀 그래서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서 이거 20이네 하고 다른 문제 좀 풀 시간을 벌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은. 어쨌든 문제풀이 영상이니까 한번 문제풀이를 다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내가 인수분해 할 건데 앞에 거 2로 묶어주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인수분해 형태가 나와요. 공식 이렇게. 이거 기억나지? 그리고 뒤에 거 7xy로 묶으면 x 더하기 y로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y로 더 묶을 수 있지. 그럼 x 더하기 y로 묶어주면 얘는, 자,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y니까 더하기 5xy가 되고 더하기 2y제곱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근데 얘 또 인수분해 되네. 1 곱하기 2에 2 곱하기 1로, 그래서 1 곱하기 2 그리고 2 곱하기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앞에 거 그대로 내려와요. 얘가 뭐다? 270이다. 근데 아까 270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인데 봐봐. 얘도 어쨌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라는 거야. 그러면 셋 중 하나가 얘를 좀 적당히 쪼갰을 때 한 개가 6, 한 개가 9, 한 개가 5라는 형태인데, x 자리에 3 그리고 y 자리에 x 자리에 3, 4가 아니라 1하고 4를 넣어볼까? 1하고 4? x에 4, y에 1을 넣어보자. 예를 들어 얘 적당한 숫자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얘는 5가 되고 얘는 4하고 1 넣으면 6이 되고 4하고 1 넣으면 9가 되지. 그럼 5 곱하기 6 곱하기 9 얘 나왔네. 그래서 x는 4고 y는 1이다. 혹은 y가 4고 x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답은 3번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백형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서술형 1번. 이 x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 이 이차함수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1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x의 범위부터 우리가 좀 구해볼게요. 양변에 a를 더해서 a-1보다는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이차함수 그래프를 좀 그릴 건데 정확히 여러분들이 엄청 막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 없이 얘는 아래로 볼록만 그리면 돼.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좀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를 내가 표준형으로 좀 바꿔볼게. y는 2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3으로 좀 바꾼 다음에 문제를 좀 접근할 건데, 여기 x의 범위 보여야 되나? a-1부터 a 더하기 1인데 이 사이 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2가 되는 거 보여?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점은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사이 거리가 2라는 거야. 그러면 2라는 이 거리 기준에서 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라고. 즉 a-1이 여기 있을 때, 즉 a 더하기 1이 여기 있을 때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10인 거랑 a-1이 이번에는 이쪽에 있고 a 더하기 1이 이쪽에 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0이 되는 것,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야 돼. 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이 왼쪽 것부터 해볼게. 최대값이 a-1일 때랑 최소값이 x가 a 더하기 1일 때, 즉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때니까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따지겠다는 거야. 그땐 뭐라고? 최대값이 a-1일 때. 그러면 f a-1에서 f a 더하기 1을 뺀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라고? 10이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좀 전개를 해주면 2a 제곱에 더하기 3 빼기 a 더하기 1을 대입하면 2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얘가 1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전개를 해주면 봐봐. 2a 제곱 더하기 3에 마이너스, 얘는 2a 제곱 이렇게 또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한 다음에 더하기 4a에 8인데 마이너스 8a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때문에. 그리고 2는 4 곱하기 2 한 다음에 3 더하면 11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1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제곱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은 10이다. 즉 마이너스 8a는 18이니까 여기서 a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와요.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죠.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지 항상 마지막까지 따져줘야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한 개 찾은 거야. 아, 한 개 찾았네. 이제 한 개 찾은 거야.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지? 이 오른쪽 거 a-1과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둘 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a-1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즉 a가 0보다 크다 이 범위일 때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10이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자고.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a 더하기 1일 때고 최소값이 a-1일 때니까 f a 더하기 1 빼기 f a-1 얘가 10이다. 그래서 a 자리에 a 더하기 1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a-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제곱에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개해주면 2a 제곱에 더하기 8a에 더하기 11이고 얘는 마이너스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사라지니까 결국 뭐가 남아? 8a 더하기 8은 10이다. 즉 a는 뭐예요? a 넘어가면 2니까 4분의 1로 나와. 그러면 끝까지 확인하라고 a가 0보다 큰 범위에 있는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또 찾은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바로 a-1과 a 더하기 1 두 개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을 때야. 즉 내가 오른쪽에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 자, 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마이너스 1 기준에서 a-1과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는 어쨌든 최대값은 a-1일 때일지 아니면 a 더하기 1일 때일지 모르겠지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바로 3이 나오지. 3. 그러면 3이 나와. 그럼 최소값의 차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0이 나오려면 최대값은 무조건 13이 나온다는 거야. 13이 나온다는 거야. 얘가 바로 마이너스 3이니까. 얘 미안해. 그냥 3이니까. 즉 a-1을 대입하든 a 더하기 1을 대입하든 뭐가 나와야 돼? 13이 나와야 된다. 13이. 즉 fa-1 얘가 13인 거랑 fa 더하기 1 얘가 13인 거랑 두 가지 정답을 일단 구해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a-1 대입하면 13이 나오나 보자. 자, 얘를 기억, 얘 니은이라 해볼게. 자, 기억 a-1 대입하면 2a 제곱에 더하기 3인데 얘가 13이다. 그러면 2a 제곱은 10이니까 a 제곱은 뭐예요? 5. 그래서 a는 뭐예요? 풀마 루트 5예요. 풀마 루트 5.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a의 범위가 모일 때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얘는 뭐예요? a-1과 a 더하기 1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고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니까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a-1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리고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적어야 돼.
그럼 여기선 a는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런 a의 범위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가 풀마 루트 5가 나오는데, 풀마 루트 5는 지금 풀마 루트 5는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없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다, 즉 기억은 안 된다 라고 알 수 있고, 니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좀 여기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2에 a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3, 얘가 뭐가 나온다고? 13이 나온다고. 즉 a 더하기 2의 제곱도 5가 나온다는 건데, 이때 a 더하기 2는 풀마 루트 5니까 a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의 풀마 루트 5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 없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개의 곱을 구하는 거네.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16분의 9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현고 20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좀 마쳤는데요. 문제가 뭐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쉽지도 않은 문제도 섞여 있고 이런 문제니까 충분히 연습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25년 중간고사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성적을 낼 때까지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면서 우리 같이 힘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다른 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